네, 안녕하세요. 08도사입니다. 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를 했듯이 12궁 다 이제 끝마쳤잖아요. 끝 마쳤으니까 12궁을 처음부터 빠르게 한번 총정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마이상법 12궁 상편으로 4개씩 끊어서 하면은 뭐 상중하로 3편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12궁 명궁에서 명궁 재배 형제 전택궁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명궁이죠. 명궁 1명궁 명궁에 대해서 뭐 위치는 명궁은 눈썹 좌우 눈썹 사이를 명궁이라고 하죠. 네. 명궁의 위치 아시죠? 뭐 다들. 네, 코 이렇게 있고 여기가 명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눈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명궁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이게 명궁이라는 곳이 관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일생의 운에 그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명궁이 잘 생겨야지 그 일생도 잘 풀린다. 그게 이 명궁에 대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실은 여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고 여기 명궁에는 절대 뭐 점이나 뭐 상처 뭐 무슨 그런 뭐 반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허용하지 않는 곳이에요. 명궁은 그 정도로 명궁은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상법의 그 명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명궁은 반드시 상근하고 이어져야 돼요. 상근이 어딘지 아시죠? 콧뿌리. 코의 뿌리를 상근이라고 하는데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마가 이렇게 있고 코가 이렇게 옆모습이라고 치면은 눈썹이 이렇게 나가고 눈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이제 명궁인데 요 상근 부분이 명궁하고 높게 이어져야지 좋은 건데 높게 평만하게 잘 이게 움푹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높게 잘 코랑 이렇게 잘 이어져 있으면은 이게 이 코하고 인당, 상근 그리고 이 코, 재배 그게 이제 잘 평평하게 잘 이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약간 이렇게 꺼지지 않고 옆에서 봤을 때 살짝 높은 거죠. 너무 높으면 또 안 돼요. 너무 높으면 여자는 과부됩니다. 너무 높으면 안 되고 적당하게.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의 그 입장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이 그 서양 사람처럼 이 코가 그런 식으로 높게 되면은 예, 좋은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적당하게 딱 봤을 때 높은 듯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인당하고 상근이랑 잘 이어져 있으면은 일생의 운이 잘 풀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자기 상근이 너무 끊어졌다 그러면은 뭐 저는 뭐 성형으로 뭐 운명이 뭐 다 바뀐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작은 운명들은 뭐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상근이 낮거나 뭐 흉터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좀 성형술로라도 뭐 한번 좀 바꿔주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궁의 핵심은 첫 번째 깨끗해야 되고 약간 널찍하고 뭐 잔주름 같은 것도 없고 어지러운 주름이 있으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약간 좀 구슬이 박힌 듯 약간 좀 통통하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명궁은 반드시 상근하고 이어져야 된다. 상근하고 안 이어지면은 엄청 고달픕니다. 인생이. 좀 잘 안 돼요. 사업도 잘 안 되고. 물론 뭐 잘 될 수는 있겠는데 이게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 무조건 실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신에 남들보다도 더 몇 배 노력을 해야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마이성법에 보면은 갑자기 뭐 명궁은 어떻게 보면은 얼굴 전체를 관할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를 보면은 눈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예, 이따가 뭐 눈에 대한 거는 이따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눈은 흑백이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재백이 풍요롭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마 얘기도 나옵니다. 마이성법에 이마에 세 개의 골기가 있으면은 뭐 어, 좀 관록이 있다. 네, 그 이마가 어떻게 보면 좀 관록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마가 세 개의 골기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마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가운데 있고 요 옆에 역마골 뭐 천창골 저번에 설명해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예, 역마골 천주골이라고도 해요. 가운데 뭐 하늘 기둥 이런 그런 뜻이고요. 보골, 천창골 이렇게 했죠. 요 세 개가 또렷하게 잘 있으면은 관록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록. 그래서 어떻게 이쪽이 보면은 좀 역마랑도 관련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높은 관리가 되면은 옛날 고대 시대 때 높은 관리가 되면은 지방 유람 많이 다니죠. 예, 나란 일을 하러. 그래서 요 세 개가 있으면은 관록이 영화로워질 수 있다. 그런 내용도 명궁 설명하는데 아이성법 명궁 설명하는데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인당이 명궁을 또 인당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이게 도장 찍은 모양과 같다고 해가지고 인당이라고 하는데 요 명궁이 요 눈썹 사이잖아요. 이게 약간 오목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게 좀 볼록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꺼진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예,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도 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좀 인당이 안 좋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크게 일을 벌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인생 설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좀 고난이 많으니까 뭐 샐러리맨을 한다든지 월급쟁이 아니면 뭐 기술을 익힌다든지 그런 걸로 좀 인생 설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인당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잘 안 풀리거든요 일이. 그래서 인당이 오목하면은 조금 힘듭니다. 힘들고 그 가족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뭐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그 형제들,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같이 사진 찍잖아요. 그 손주들랑 같이 보면은 부모의 인당이 자식한테 많이 가요. 보통 보면은. 그래서 이게 가족 사진만 딱 봐도 이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구나,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도 좀 느낌이 와요. 뭐냐면은 인당이 약간 오목해 보이는 게 사진상을 딱 보면은 딱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좀 인당이 좀 오목하다 그러면은 조금 뭐 그게 뭐 잘 안 풀린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리고 반면에 인당이 가족들이 다 잘생기고 반들반들하고 막 빛나는 것 같대. 그러면은 이 집안은 좀 잘 나가는 집안이구나, 잘 나가겠구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당의 중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여기가 인당인데 인당에 현친문이라고 한번 설명 들었을 텐데요. 주름이 이렇게 가운데 꽂히는 사람들이 런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은 편이거든요. 예. 이렇게 주름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꽂히는 주름이 많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로로 짜글짜글짜글하게 인당이 이런 거는 좀 인당이 어지럽다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인당에 이런 주름이 너무 좀 심하게 있으면은 좀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좀 배우자감을 만약에 골라야 된다 하면은 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죠. 그리고 여기 현친문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신경이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날카로운 면이 있고 사람 좀 갈구고 그런 걸 좀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제가 좀 진상 고객 뭐 살피는 뭐 그런 거 그런 관상도 한번 동영상을 찍을까 생각 중인데 현치문 있는 사람이 좀 거기에 좀 속하는 면이 있어요. 인당에 좀 줌이 있고 그래도 참 이게 막히는 게 참 많습니다. 인당이 항상 깨끗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당이 깨끗하지 않으면은 둔체가 있다. 둔체 막히고 체하고 막히고 이런 경우가 많다. 인당이 그래서 일생의 운을 주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당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처 안 나게 잘 보살펴야 되고 로션 같은 것도 잘 바르세요. 인당이 마사지도 잘 해주고 그러면 또 인당이 뭐 색도 좋아지고 그러면은 잘 풀릴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백궁. 재백궁은 뭐 모든 상서에 있다. 재백궁은 어디다? 코. 코가 재백궁이다. 그러니까 코를 물론 그 얼굴에 재물을 관장하는 그런 부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주로 삼는 거는 코다. 이게 재백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재백궁은 코이고 토수에 거했으니 이 토성이라고 해요. 코가 토성. 입은 뭐 수성 뭐 이런 식으로 5개의 별 중에 하나인데 코가 잘생기면은 재물복이 있다. 뭐 이게 뭐 내용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비량이 높고 곧고 준두가 풍요하고 그리고 상근 인당이 잘 이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좀 재백이 왕성하다. 이게 뭐 상근하고 이어졌다는 얘기는 요 재백궁에는 나오지는 않는데 이어서 보면은 상근하고 인당 명궁하고 요 코가 잘 이어져야지 좀 전체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재백궁은 뭐 재물복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비량이 높고 고두며 비량이라는 거는 콧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콧대. 위로부터 인당 그 밑에 상근이잖아요. 그 상근 사이에 요 코끝이 준두잖아요. 요 상근과 요 코끝 사이를 비량이라고 해요. 연상수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연상수상. 그거를 비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콧대. 콧대가 딱 높으면서 뭐 좀 곧고 꺾임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이 코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층이 졌다든지 아니면은 코가 뭐 이렇게 뭐 꺼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콧대가 이거는 콧대가 바른 게 아니잖아요. 콧대는 이렇게 딱 일자로 영궁에서 인당에서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딱 뭐 콧대가 딱 발라야지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코가 좌우로 휘어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콧대가 일자로 이렇게 딱 내려와야 되는데 콧대가 이렇게 뭐 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휘었다든지 뭐 왼쪽으로 휘었다든지 오른쪽으로 휘었다든지 아니면은 이 코가 그 전체가 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코가 뭐 어떻게 그래야 되나? 콧대는 바른데 코가 이런 식으로 쉬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콧대가 이런 사람 저 뭐 실제로 몇 번 봤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좀 재백궁이 좀 불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코에 뼈가 튀어나오는 게 실은 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이게 좀 재물이 궁핍할 수가 있죠. 근데 뭐 나중에 또 다른 얘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준두가 풍요하고 그러면은 이제 재물이 왕성하다. 근데 이 코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부분인데 이
코가 잘생긴 사람들은요, 그 성격적인 약간 특징이 있어요. 코가 잘생긴 사람들은 좀 과단성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용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관이 좀 있는 편이죠. 코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리더는 코가 잘생겼어. 보면은 코가 잘생겨야 돼. 그래야지 자기 주관이 좀 있고, 물론 남의 말도 잘 듣는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가 이렇게 다 잘생긴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끌고 가는 그런 약간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상체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코가 잘생기고 이 광고도 잘생기면은 뭐 중년에 뭐 성공하는 상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나 자신도 물론 뭐 그런 능력도 출중해야 되지만은 또 이 관골이 또 안 받쳐주면 또 그게 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재백궁이 잘생겨서 내가 잘났지만은 거기 받쳐주는 부하는 뭐 어디를 의미하니까 뭐 광대 아니면 요 노복궁 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잘 받쳐주면은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는 관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백궁에 보면 여기 마이상법에도 나오는데요. 뭐 천창지고 금갑 삼음 정조 이 부위도 마찬가지로 재백궁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마이상법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재백이 코만 보는 거 아니다. 그리고 천창, 지고, 그리고 콧볼. 그래서 여기 보면 천창, 지고, 금갑. 금갑은 뭐냐면은 콧볼 얘기하는 겁니다. 콧볼이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좀 야무지게. 콧볼이 이렇게 딱 이렇게 야무져야 이렇게 딱. 그리고 콧구멍이 너무 훤히 보이면 안 되죠. 살짝만 보일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콧볼이 듬직하고 뭐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돈 지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금갑이라고 그래요. 금갑 뭐 금괴 뭐 금갑 금괴 뭐 난대종이 뭐 이렇게 뭐 콧볼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뭐 그냥 금갑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건 뭐 돈 창고 지갑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래서 콧볼이 잘생겨야 된다. 그래야지 지갑이 두둑하다. 나중에도 이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게 인종별로 이 코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지고대로 보면 안 돼요. 이것도 그 사람 인종이 어떤 인종에 가까운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도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가 잘생기면은 자기 주관도 있고 행동력, 뭐 돌파력, 추진력 뭐 그런 게 좀 강하죠. 원래 부자들은 용기가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용기가. 직장생활 평생 하면 큰 부자는 못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뭐 좋은 뭐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야 이거 내가 진짜 해봐야 되겠다. 용기 있게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실은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부자도 있겠지만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용기 없는 사람들은 자수성가 절대 못합니다. 용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코가 잘생기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하고 뭐 성공하는 관상이라고 뭐 얘기를 하게 되면 성공하는 관상, 뭐 돈 많이 버는 관상, 재물복이 있는 관상은 보면은 일단 코 잘생겨야 되고요. 이 눈이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함을 상징하잖아요. 사람의 현명함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눈이에요. 그래서 코가 잘생기고 눈이 세장하게 잘 나갔고, 그리고 그 명궁, 인당 요 세 부분이 좋다 하면은 성공하는 관상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뭐 코는 잘생겼는데 눈이 약간 우둔한 눈이다. 그러면은 뭐 생각이 짧아서 뭐 돈 잃어버리는 일이 많겠죠. 콧볼이 들린다든지 콧구멍이 들린다든지 그러면 좀 또 재산이 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백궁은 코를 중심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인당
잘 연결돼야 된다. 인당하고 상근이 중간에서.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형제공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형제공은 또 양미라고 그랬죠. 양미. 또 눈썹. 네. 또 눈썹이 형제공이다. 그래서 이 눈썹이 수려하게 잘 나가면은 형제간의 우애도 좋아. 우애도 좋고, 형제간 우애 좋으면 뭡니까? 그 가족이 화목하다는 거잖아요. 좀 굉장한 복이죠. 예. 요즘 뭐 형제간에 뭐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눈썹이 세장하게 잘 길게 나가면은 형제에 대한 그런 복이 있다.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둥글게 이런 식으로 길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온순해요. 눈썹이. 눈썹이 부드럽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좀 성격이 온순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눈썹이 이러면은 형제들도 우애가 있고, 그리고 형제들도 귀에서 관록이 있어요. 관록. 옛날에는 뭐 귀한 거를 따지는 거 보면 좀 약간 관록을 따지잖아요. 관록. 현대사회에서는 뭐 사회적으로 얼마나 뭐 잘 나가냐, 좋은 뭐 직업을 갖고 잘한 일을 하고 뭐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관록이잖아요. 그래서 눈썹이 이러면은 형제들도 관록이 있고 귀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월미라고 나이상법에 나왔죠. 신월미. 초승달 눈썹이라고 이렇게 둥근 눈썹. 신월미. 눈썹이 이렇게 둥근 거죠. 너무 둥근 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이런 느낌, 둥근 느낌.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일자라든지 뭐 위로 이렇게 치켰다 올랐다든지 이러면은 좀 성격이 강해요. 눈썹 딱 일자 눈썹들이.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붓는 경우도 있고요. 좀 약간 흉한 거죠. 설명이 나올 건데요. 선택궁은 두 눈썹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눈과 더불어 세장하게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월미면은 형제들 잘 나가고 관록이 있다. 다 형제들도 다 귀에서 관록이 있다. 눈썹이 짧고 거칠면은 형제와의 인연이 적다. 형제 간에 뭐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눈썹이 이렇게 짧아. 눈썹이 눈보다도 이렇게 짧고 뭐 이렇게 뭐 막 좀 눈썹이 막 거칠게 나가는 거죠. 눈썹이 좀 희미하고 그러면 좀 형제 간에 좀 우애가 좀 적을 수도 있다. 사이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눈썹이 이어지고 일자 눈썹이라는 거죠. 눈썹끼리 붙었다는 얘기예요. 누렇고 심의하면은 좀 고생을 많이 할 수도 있다. 타양살이 한다고 그러네요. 타양살이. 그래서 눈썹도 그리고 또 눈썹이 곱슬곱슬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눈썹이 일자로 이렇게 잘 나가야 되는데 곱슬거리는 눈썹 가끔 진짜 보기 힘든데 눈썹 털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자로 쫙 뻗어야 되는데 눈썹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예요. 이렇게 눈썹 자체가.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 눈썹이라고 해가지고 눈썹이 이렇게 밑으로 버드나무 가지가 꺾어지듯이 이런 눈썹도 있어요. 눈썹 한 올이 이렇게 꺾어지는 눈썹이 있어요. 이런 눈썹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꾼. 제가 옛날에 이런 사람한테 한번 좀 당한 적이 있는데 이 눈썹이 이러면은 이게 사기꾼입니다. 버드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망창만 이렇게 밑으로 꺼지는 눈썹. 이거 나중에도
마이상법에서 보면 이제 눈썹에 관해서 좀 설명이 쭉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형제궁은 뭐 형제의 그런 우애라든지 형제복을 의미하는 거고, 눈썹이 잘생기고 이 형제궁이 좋으면은 형제도 또 많고, 예, 그리고 형제들도 많은데 형제 간의 우애가 굉장히 깊어. 그럼 얼마나 이게 좋은 복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죠. 형제 간의 사이 좋고, 누구 형제 힘들 때 야, 아우야, 힘들지. 형아가 도와줄게. 뭐 이런 거죠. 가족이죠. 가족. 그러면은 이것도 참 좋은 복이다. 그 눈썹, 눈썹에 대해서.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옅게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눈썹이 끊어진 건 아닌데 눈썹이 너무 이렇게 털이 약하면서 희미하게 눈썹이 희미하게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관상 팁인데 그런 사람들이 좀 성격이 굉장히 냉정해요. 잔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궁은 뭐 크게 설명드릴 건 없네요. 뭐 이 정도로 끝내고. 네 번째 전택궁 4번 전택 전택궁 전택궁은 전택궁 위거 양안 뭐 그런 상서에 그런 내용이 항상 다 있죠. 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택궁이 이렇게 눈썹이 있고 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참 여기가 전택궁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전택궁. 예. 이거 제가 잘못된 상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 전택을 설명할 때 음양 그 음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음양 고골이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는데 전택궁은 두 눈동자를 전택궁으로 삼는 게 맞아요. 주로 삼는 게 전택궁. 근데 여기가 전택궁이라서 뭐 이렇게 뭐 통통하고 빛나고 넓고 뭐 밝으면은 재산 많이 들어오고 뭐 큰 부자가 된다. 이렇게 물론 전혀 뭐 상관없는 얘기,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택궁은 이게 실은 눈동자가 전택이죠. 이게 제가 보는 책 중에도 그 뭐 굉장히 제가 옛날에 잘 봤던 책인데 그 책에도 전택궁이 요 눈두덩이로 얘기하는 경우 눈두덩이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 책에 마이상법 번역본이 있는데 12궁 설명 제가 봤어요. 얼마 전에 책을 오랜만에 찾아가지고 한번 봤는데 그 책에도 요 눈두덩이를 전택궁이라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전택궁은 어디다? 양안. 두 눈이다.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전택궁이 눈두덩이라고 하는 경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분들은 뭐 상학, 뭐 관상학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상서를 왜 안 보신 건가, 모르시는 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유장상법도 그렇고 마이상법, 공독상법도 그렇고 그냥 눈이라고 적시를 하거든요. 문자로. 전택자 위거 양안, 전택궁 양안 뭐 이런 식으로 눈이라고 그러는데 왜 눈꺼풀 전택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책을 분명히 그 정통 상서를 봤으면은 분명히 아는 내용일 텐데 그래서 책을 안 보신 건가?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마이상법, 유장사법을 번역본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그거 봐도 12궁 설명을 하는 걸 봐도 한자로 당연히 뭐 전택궁은 두 눈에 있다라고 뭐 적시를 한 건데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이 왜 이거를 모르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전택궁은 두 눈을 보는 겁니다. 전택궁 두 눈을 보는 거고 이 전택궁의 핵심은 뭡니까? 두 눈인데 흑백이 분명한 게 핵심이에요. 흑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검은 동자가 까맣고 또렷하고 그리고 신자위가 깨끗하고 그러면은 이게 좋은 전택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전택궁하고 재백궁이 어떻게 보면은 재물복에 관련된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전택궁하고 재백궁하고
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전택궁하고 재백궁은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예. 전택은 뭡니까? 뭐 가택 택자의 뭐 받전자 아닙니까? 예. 전택이라는 거는 부동산 복인데 이 부동산 복의 핵심은 뭡니까? 이거는 나의 재산을 세이브 해놓는다는 게 그 핵심이잖아요. 재산을. 예. 돈을 버는 거와 내 재산을 지키는 거는 약간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전택궁의 핵심은 뭐냐면은 재산을 잘 쌓아놓는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잘 불려나간다. 물론 재백궁도 재물복이 있는 건데 이거는 내 뭐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능력 쪽에 맞춰진 거고 전택궁은 재산을 잘 보존하고 잘 불려나가고 뭐 이런 의미예요. 잘 보존하고 세이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전택궁이에요. 그래서 재백궁하고 전택궁은 뭐 같은 재물복이긴 한데 약간 의미는 약간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택궁하고 재백궁은 의미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약간 다르다. 그래서 결국에 전택궁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돈을 모르게 크게 벌지는 않아도 그걸 잘 재산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고. 어떻게 쓰느냐가. 그래서 이 전태궁의 의미는 약간 그런 재산을 세이브한다.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녀 점치를 하면은 평생 재물복이 왕성하다. 평생 뭐 산업 영창한다. 뭐 그런데 아녀 점치를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눈이 그 오칠한 것처럼 무광택의 그런 까만 그 옷같이 그러면서 약간 살짝 빛나는 그런 안에서 은은하게 그게 오칠인데 눈동자가 이렇게 오칠이면은 이게 좋다는 얘기죠. 정주영 회장님 눈이 실제로 뵌 적은 없습니다만은 정주영 회장님 고 정주영 회장님이 뭐 점칠한 이셨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 그 사진을 보면은 이 눈꺼풀 안에 눈이 조그맣게 이렇게 까맣게 마치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런 형상인 것 같아요. 눈꺼풀 안에 눈동자가 숨어 있는 듯 하면서 이게 작게 딱 맺혀가지고 까맣게 빛나. 약간 그런 형상인 것 같아요. 정주영 회장님. 그뭐큰 부자죠. 큰 부자가 되셨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 건데 나쁜 거는 뭐냐? 음양이 고골하면은 뭐안 좋다 이런데 음양고골이라는 거는 이거는 태음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음태양은 요 눈 주변 눈두덩이 눈두덩이를 왼쪽은 뭐라고 했습니까?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왼쪽은 태양, 오른쪽은 태음이겠죠. 그리고